네, 오늘 마감 15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흐름보다는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또 눈여겨봐야 되는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죠. 이권희 부장, 조범수 연구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또 마지막으로 살 두 가지 종목을 공개해 볼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이권희 부장님이 바로 지난주 2주 전 소개해 주셨던 종목이 모두 다 잘 가고 있어요. 먼저 화신을 바로 직전주에 이야기했고 예. 목표가를 터치를 하고 살짝 내려왔거든요. 예. 그래서 2차 목표가가 있는지 아니면은 목표가를 터치한 만큼 이제는 좀 보내주는 게 좋을지 화신에 대한 리뷰해 볼게요. 일단은 뭐 좀 빨리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는데 네. 예, 화신 보면 저는 지금 목표가 터치하고 내려왔지만 여전히 갖고 계신 분들 조금 더 뭐 들고 계시다고 하면 더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앞으로 한 2주 이상은 더 끌고 가셔도 충분히 좀 뭐 수익이 더 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제 워낙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사실은 22,000원대까지 한번 열어놓고 좀 더 기다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고가 영역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터치했음에도 아직도 보유하신 분들은 더 가져가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그리고 2주 전에 이야기했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예. 매수하고서는 사실 바로 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예. 좀 부침을 겪다가 예.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예. 오늘 또 이야기하는 그 삼성의 수혜주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많이 예. 거론되더라고요. 뒤늦게 발동 걸릴까요? 삼성의 이제 어제 파운드리 포럼 얘기를 보면 이제 딱 종목들이 거의 나왔죠. 뭐 호아시아라든지 뭐 이제 그 회사들이 이제 한 대여섯 개 나왔는데 사실은 대덕전자도 나왔고 뭐 여러 가지 나왔는데 디자인 하우스에 대해서 강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직접 거론은 안 됐지만 사실은 이 회사가 하는 일 자체가 그쪽이랑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깊이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은 여전히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요. 지금 생각보다 뭐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 여전히 조금 더 올라갈 룸은 좀 더 남아 있다. 물론 이제 아직은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실적이 이제 꽂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아마 조금 더 받쳐준다라고 하면 사실은 주가는 정고점을 벗길 수 있는 힘은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여전히 힘이 강하다. 두 종목 다 리뷰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이 나올지 두 분의 마감에 산다 종목 볼게요. 태경 BK와 코오롱인더를 갖고 오셨는데 태경 BK 조범수 연구원님의 종목이잖아요. 네. 굉장히 생소한데요. 생소하시다고요? 그래도 네. 시장에서 꽤 여러 저희 제가 방송에서는 많이 처음 내놨었던- 언급되는 종목이에요. 아, 네. 조금 그건 놀랍네요, 사실. 어떤 회사입니까? 태경 BK 같은 경우는 이제 인조 흑연 그리고 석유 코쿠스를 좀 생산하는 이제 소재 기업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이슈발 맞춰서 좀 오늘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나왔던 중국의 광물 통제에 대한 흐름 때문에라도 흑연이라든지 2차 전지까지 번질 수 있다. 네, 그런 우려감 때문에라도 이 흑연 섹터가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또 추가적인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맞아요. 네, 또 중국 상무부 부부장, 이게 참 직책이 참 어려운데 읽기. 네, 중국의 반도체 원재료는 또 수출 규제는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또 추가적인 압박을 가했던 부분 때문에라도 이것도 2차 전지향까지 번질 수 있는 건 아니냐라는 부분은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단계적인 약재성 재료만을 제외하고서도 이제 음극재 재료 그리고 양극재 재료 특히나 코크스, 인조 흑연 이 두 가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나 흑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 이제 수입 부분이 대체적으로 100% 가량이라고 짚을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인조 흑연이 오히려 더 여기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이제 리움 리튬 배터리 4대 소재 시장이 또 2030년까지 또 200조 원 가까운 규모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충분히 존재하는 만큼 이런 소재 기업 쪽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오늘 태경 BK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중국의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이 광물싸움으로 인해서 가장 시장에서 반응이 좋았던 거는 유니온 그룹주 그리고 뭐 삼화전자 이런 종목들이 네네. 있잖아요. 그거와 비교해 봤을 때 이 태경 BK가 조금 더 매력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도 히토류 쪽은 이미 어차피 이번에 언급이 제대로 나왔으니까 히토류 쪽이 크게 올라가는데 네. 히토류는 그리고 위아래가 좀 등락이 심하지 않습니까? 변동이 그건 크다. 좀 심하죠. 네. 태경 BK는 이제 이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재적인 이슈 때문에 급등락을 반복하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제 장기적인 흐름 내에서도 좋은 소재 기업으로서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린 겁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이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9,700원. 9,700원입니다. 네, 태경 BK 목표 주가 9,700원, 손절가는 8,000원 제시했고요. 오늘 종가에 현재가에 매수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빨리 마감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에 이건희 부장님의 종목 코오롱 인더 들어보죠. 오늘 뭐 코오롱 신소재, 코오롱 화학 이런 종목들이 올랐는데 코오롱 인더를 갖고 오셨어요. 네, 뭐 그 종목들은 안 보고 있고요. 예, 코오롱 인더만 보고 있는데 네. 코오롱 인더가 최근에 한번 6월 22일 날 급등을 한번 했었습니다. 이제 아라미드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우리나라 국내 아라미드를 만드는 회사는 효성첨단소재랑 코오롱 인더가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태강산업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일단 지금 코오롱 인더가 가장 차트가 착하고 그다음에 지금 아라미드 수출세가 지금 계속 호조세를 띠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 생산되는 아라미드의 한 80%는 해외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보면 지금 최근에 아라미드가 예전에는 주로 이제 방탄복이라든지 이런 그 특수 방염 소재 이런 쪽으로 이제 소방복 이런 쪽으로 많이 쓰이던 소재였는데 지금 보면 사실은 뭐 산업용 보강제라든지 특히 이제 5G 광 케이블 깔아놓으면 오랫동안 이제 이게 유지가 돼야 되죠.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피복에 이제 이 아라미드 소재를 같이 쓰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가 지금 전기차가 계속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전기차용 타이어는 일반 타이어랑 다릅니다. 1.5배 정도 차가 무겁기 때문에 좀 더 보강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보강 소재로도 아라미드가 들어간다. 한마디로 타이어 코드 안에 아라미드 소재를 지금 넣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아라미드 시장은 점점 커질 걸로 보고 있어서 각 기업마다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데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 지금 7,500톤 정도로 생산을 하는 구미의 공장을 갖고 있는데 이걸 이미 이제 15,000톤 규모로 2배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 아직 공장을 다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이 공장에 대한 이제 생산 물량을 한 70% 판매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많다.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지금은 뭐 워낙 그 2차 전지, 뭐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워낙 핫하기 때문에 이쪽이 조금 소외받고 있지만 그쪽이 좀 쉬게 되면 이쪽이 오히려 한 번 더 큰 시세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47,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47,500원 제시했습니다. 제가 앞서 잘못 언급을 했는데 오늘 뭐 코스모 그룹주들이 강했고 사실 코오롱 그룹주들은 최근에 주가가 이 인더를 제외하고는 그리 좋지 않았어요. 그게 화학 업황이 아직까지 좀 부진하기 때문에 특히 전통 화학주들이 약세를 보여서 그랬던 거 아닐까요? 그건 이제 뭐 중국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해서 확 올렸다가 중국이 생각보다 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주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와 별개로 움직이는 쪽이니까 여전히 코오롱 인더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오롱 인더 현재 0.97% 상승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살짝 볼까요? 오늘 계속 이렇게 큰 변동 없이 마감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양시장 마지막에 빨간불을 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592선, 890선에서 지나고 있고요. 그중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코스모 화학을 보고 가볼게요. 오늘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가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 코스모 화학의 경우에는 금양과 함께 이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서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최근의 흐름이 공매도가 잔고가 늘어나는 곳에 쇼커버리 효과로 오히려 더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코스모 화학도 그런 이유로 인해 오늘장 오르는 건지 오늘의 상승 배경과 함께 앞으로의 방향성 O인지 X인지 주방수 연구원님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 올라오는 방향성에서는 일단 오늘은 좀 O를 주고 싶습니다. 특히 이 쇼커버링이라는 모습만 이렇게 바라보셔도 상당히 와 이런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이렇게 크게 올라온다고 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실 수 있을 텐데 기간적으로 한번 차트 구간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대략적으로 6월 10일, 6월 10일부터 정확하게 이제 코스피 200에 또 편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후 계속 이 구간에서 공매도를 맞은 겁니다. 공매도를 맞았기 때문에 못해도 편입일 기준상 구간까지는 못해도 올라가 줘야 됩니다. 해당 구간 6월 12일자 고가권이 63,200원 가량인데요. 여기를 이제 넘어서는 모습 혹은 근처까지 가느냐, 더 가느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 공매도 세력에 달렸다.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해당 구간을 노리고 좀 진입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뭐 중장기적으로 황산 코발트 관련된 코스모 화학의 똑같이 소재적인 부분에서는 장기적인 흐름은 굉장히 유망하기 때문에 쇼커버링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좀 충분한 조정을 받은 자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접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 7만 원 선까지 만약에 올라와 준다 하면은 잠깐은 또 이제
휴식하는 시간을 또 가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코스모화학 공매도 쇼커버링의 효과 속에 오늘 좀 더 강하게 올랐다. 금양도 오늘 또 급등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라는 의견 5를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필옵틱스를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주변분들에게 필에너지 청약 신청해라라는 연락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필옵틱스가 오늘 장 좀 크게 올라주고 있어요. 17.27% 오른 15,140원. 이건희 부장님. 네. 필에너지 효과가 있긴 할 텐데 만약에 필에너지가 딱 상장이 되면 네. 필옵틱스의 매력도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거 전국 단타 대회 열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공식이죠. 뭐 상장하면 이 회사 빠질 겁니다. 그 전까지만 보시고 그 전까지만 상장하기 전날까지만 보시고 상장 이게 예. 필에너지가 7월 14일에 상장인가 네.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그때까지는 뭐 기대감으로 계속 뭐 좀 움직일 수 있겠지만 아마 먼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5로 드렸는데 일단 지금 필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고 자회사 지분법 뭐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회사 상장하면 이거 팔고 그거 사러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당분간은 오지만 한번 꺾일 때는 파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로만 노려보자. 만약에 타이밍을 잘못 놓치면은 주가가 또 급작스럽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세가 이어지긴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오였고요. 세 번째 삼성 바이오로직스 볼게요. 도대체 언제 제약 바이오는 좋아질런지 그 안에서의 대장이 없는 게 좀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고 계실 텐데 그래도 오늘은 1.47% 상승하고 있습니다. 화이자와의 CMO 계약 체결 소식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주가가 이거밖에 못 오른다는 건 지금 시장의 관심이 이쪽이 아닌 것 같거든요. 연구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시장의 관심에서 나갔다라는 표현이 좀 잘 어울릴 수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좀 아무래도 항상 드렸던 이야기가 이겁니다.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가고 이외 종목들은 완전히 사장되고 수급조차도 지금 신규 상장주들이 다 이제 가져가는 흐름 때문에라도 소외되는 흐름이 좀 장기적으로 많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일단 올해 일단 총 수주 같은 경우 14억 8,800만 달러를 좀 지금 기록을 했는데요. 네. 이미 지금 작년 수주를 넘었습니다. 네, 작년 수주를 넘었습니다만 일단 뭐 영업이익적인 부분이나 실적적인 부분을 조금 더 확인은 해야겠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하반기까지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과 단기 이제 현재 상황 속에서도 물론 부담스러운 구간이 총 두 가지가 함께 겹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주가의 흐름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해 2분기 때 2공장이 또 유지 보수 때문에 1공장과 3공장이 또 100%로 또 돌아가면서 이 생산량이 좀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 2분기부터 이제 유지 보수가 이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에서 3공장이 모두 100% 가동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또 이제 하반기까지 흘러간다면은 생산량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반등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취하고 있는 CDMO죠. 위탁 개발 생산 이 구간 같은 경우에 또 경쟁 심화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경쟁사로 우시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최근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해당 발언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가격 경쟁 언급을 또 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라도 좀 이제 제한적인 흐름, 반등이 나와도 좀 단기적인 흐름으로 반등이 나온 이후에 하반기 정도에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조금 애매한 바닥 끝난 징조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5를 드리긴 했지만 시장의 관심은 현재 여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백화점 넘어가 볼게요. 어제 오늘의 주가 상승이 좀 눈에 띄어서 오랜만에 다뤄봅니다. 51,600원까지 올라왔고 코로나 때 그렇게 많이 힘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명품 수요가 늘어났던 그 효과를 톡톡히 누렸던 현대백화점이었거든요. 네. 앞으로의 흐름은 어때요? 이 소비 침체로 인해 많이 하락했으니까 이제 괜찮을까요? 주가가 거의 고점 대비 4분의 1 토막 났다가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건데 네. 약간 기술적 반등도 있고 그다음에 예상보다 실적이 좀 좋아졌다. 뭐 그다음에 면세점도 6월 달에는 흑자로 전환될 것 같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면서 지금 수급이 조금 몰려 있다. 지금 너무 지금 보면 주도주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지금 고점 부근에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좀 바닥에 있는 종목을 찾는 시도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이 여기서 추세로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가려면 큰 추세를 좀 벗겨야 되는데 지금 계속 하락 추세 지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월봉 이렇게 연봉 보여드리면 깜짝 놀라실 텐데 계속 빠졌죠. 네. 21년도에 고점 찍고 그 뒤로 계속 빠졌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큰 추세를 돌리려면 이런 추세를 보여줬던 종목 중에 하나가 예전에 포스코였습니다.
예. 그럼 다른 걸 갖고 와야 포스코는 되네요. 한 11년 빠졌는데 아.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빠졌던 종목들이 올라오려면 사실은 이게 손이 잘 안 나가죠. 그래서 추세가 완전히 돌아서고 나서 사시는 게 사실은 맞는데 지금은 그러면 바닥은 좀 어느 정도 잡아가는 분위기다. 최근에 이제 돌아다녀 보면 저 여의도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더현대가 있죠. 예, 그쪽 쇼핑하러 엄청 오더라고요. 네, 물론 맞아요. 이제 그분들이 와서 얼만큼 팔아주느냐 사실은 별로 큰 매출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정도는 뭐 5를 드리는 게 맞지 않겠나. 이제 바닥을 좀 잡으려고 시도를 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무언가 현대백화점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새로운 걸 갖고 와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바닥은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5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감동 쇼가 함께하셨습니다.